무궁화가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2024년 11월 18일) 우리공화당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진실과 정의 투쟁 가운데 유명을 달리하신 애국 동지 여러분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 실장. (11월 18일) 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괜찮아요? 오늘 마이크 소리가 좀 다르죠? 우리 봉사단에서 이 앰프 시설 전체 저 기계실도 있고 300만 원을 기증해 주셔서 사무실 앰프를 다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봉사단 단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앰프 바꾸고 싶었는데 손이 오므라들어서 못했는데 소리는 좋은데 좀 에코가 들어간 것 같다. 에코를 좀 합창단 연습하셨나? 여기 에코가 들어가 있지. 그래. 지난 11월 9일
10일 1박 2일 동안 우리 공화당 주요 당직자, 전국 주요 당직자 300명이 참석해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날 주셨던 건의사항이나 또 당원들 간의 단합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원래 진짜 2,000명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1차적으로 300분을 했고, 그분들이 중앙당직의 무슨 위원회,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신청을 해서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임명장이 다 내려갑니다. 여성위원회, 국방안보 통일위원회, 다문화가정위원회 등등 우리 참석했던 당직자분들이 신청했던 그 당직을 오늘 임명장을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하실 때 참석하셔서 꼭 그 임명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당직을 기초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중앙당직자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좀 더 나가면은 우리 팀장격, 소위 특보 팀장격 되는 분들을 한 5,000명 정도 우리 당에서 확보를 해서 이 5,000명이 중심이 돼서 당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첫 시작이 우리 지금 300명, 또 그 전에 중앙당직 받았던 200분, 이래서 한 500분 정도의 중앙당직자를 선임을 합니다. 이 500명 선임을 하면은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때도 얘기했어요.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꼭 참석해야 된다. 참여하고 소속이 돼야 되고, 또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때 꼭 참석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시도당 조직 활성화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7주년 탄신 기념식을 구미생가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수능일이라서 우리가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생가에서 탄신제 축하 행사를 했고요. 또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1호차, 특히 1호차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를 와서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지 1호차에 좀 기분이 좋은데, 그날은 차를 갖고 오셨는데 1호차를 사용 못했지만은 수능일이라서 그렇게 했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김천 직지사 가서 저도 오래간만에 단풍을 눈에 익히고 눈이 호강하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천 직지사의 우리 주지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사님께서 우리 온다고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련된 그 직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감동도 받았습니다. 16일 날은 전국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13개 시도당에서 홍보를 했고요. 158분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는 16,900부의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전단지 16,900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책임당원 31분, 일반당원 76명, 그래서 107분의 새로운 당원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싸늘하고 어떤 지역에도 비도 오고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아무튼 전국에서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 두 번째 맞는 홍보의 날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당대표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단지를 배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도 대구, 울산, 부산 세 곳의 홍보의 날에 참여를 했고, 그 지역 민심을 좀 보는 계기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오늘 회의에서도 많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 전단지를 많이 받아가더라. 특히 서울 지역에.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에 눈길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일정은 23일 날 영남권 단합대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11시에 56도 스카이라운지 전망대에서 11시에 모여서 스카이라운지 관광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대로 버스를 옮겨서 트레킹을 통해서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29일은 유영수 여사님 99주년 맞는 탄신제입니다. 원래 현충원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좀 바꿔서 충청, 강원, 대전, 인천 이 지역 단합대회를 그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까 대전 위원장님이나 우리 충북 위원장님 말씀은 다들 단합대회 하는 장소에 다들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옥천에서 11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간이죠. 황간 영동 그쪽 근방 쪽으로 가는데 아주 위치가 좋고 단합대회 하기에 좋은 장소니까 기왕 옥천 온 김에 다들 참석해 주시고, 특히 그동안에 충청, 대전이나 충남북에서 좀 많이 참여하다가 안 오신 분들 이번 기회에 얼굴 좀 봅시다. 전부 다 꼭 참석하셔서 옥천 생가에서 11시에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공지하면은 23일 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장당콩 축제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장당콩, 콩입니다. 콩은 콩인데 장당콩이다. 장당콩 축제가 있는데 경기도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장당콩 축제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서명대뿐만 아니고 우리 홍보 활동을 또 펼친다고 하니까 관심 있어 많은 분들이 장당콩 축제도 보고 우리 공화당 홍보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도당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시도당이 이제 위원장님들 다 선임되고 이제 새로 된 선임의 시도당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꼭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셋째 주 전체 연석회의를 하거든요. 전국 시도당에서는 첫 주 연석회의가 끝나면은 그 주에 그 주가 뭐 화수 목금 토일이 있으니까 그 주에 꼭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첫 주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첫 주에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꼭 오셔서 보시고 또 그것을 시도당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병환 장군님이 요즘 포션대 가셔가지고 우리 문중의 회장님이 되셔서 시제가 많으셔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행사 때 잘 못 오시고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좀 쌀쌀한 날씨인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하고 이게 같이 활동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집에서 이제 또 방 누구를 보니까 그 같이 마이크 안 노는 것 같은데. 어? 대넘 없이 한결같이 그 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늘 받습니다. 또 함께 못해서 늘 대표께서 일요일 날은 꼭 해가지고 하고 점심 같이 합시다 했는데 월요일까지 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금년 시제 제가 주관해서 하는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함께 못했다는 죄책감이 오늘 특별히 또 나왔습니다. 아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 기분이 항상 좋아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쩌면 행자들보다 더 이제 정이 들어버렸어요. 늘 궁금하고 안 보면 아쉽고. 그런데 오늘 이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진 대표께서 아주 열심히 전국 다니는 이 모습 참 좋습니다. 열심히 다니십시오. 우리 언론 정말 추악하죠. 다 진실과 정의 제대로 된 거 다 외면합니다. 언제부턴가 언론이 저게 완전히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탓할 수도 없고 타단들 돌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뛰어넘는 활동을 그것이 홍보관 열심히 차려서 당 홍보하면서 당원세 확장하고 단합대회하고 또 대표계에서 전부 다니면서 함께합니다. 이게 이제 점차 쌓이면은 반드시 저는 승리하고 결심 맺는 날이 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가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가게들이 다 나왔어요. 안 나가요. 이게 원인을 가만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도 국민들을 그걸 가지고 겁박하고 때려잡아가지고 아예 저녁 먹고 저녁 밖에 외식을 안 하고 집에 퇴근 바로 해버리는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좀 우리가 보듬어 주고 또 앞으로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은가 하는 것을 고뇌하면서 그것도 한번 제시하고 알리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 세계적인 현상이래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전에는 뭐 이거 저녁 먹고 2차, 3차 다니면서 막 하고 하던 문화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관련 업종들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은 전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 다 사고 주문해 버리니까 일반 가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특화된 어떤 그런 음식점이나 상점에는 안 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해서 결국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듬고 또 잘 살게 하고 희망 갖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는 권력 투쟁하는 것이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니 다음 대권을 놓고 싸우는 이런 기가 막힌 정치 현상이 됐는데 참 이건 생각하면 너무나 붕괴스럽고 안타깝지만 그 현실인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우리 공화당에다 갖는 젊은이들 국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잘 우리가 수렴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합시다.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창의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잘 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안상열 윤리위원장께서도 11월 초에 되게 좀 바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 이제 우리 워크숍에도 참석 못하셨는데 오늘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는
연석 회의 할 때마다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항상 고심을 하고 이래 왔는데, 제가 그 평생 교수 생활을 35년 동안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는 학문적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떠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왔는데, 참 이 정치라는 이 틀 속에 와 보니까 상당히 이래 조심이 되고, 혹시나 내가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될지 어떨지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 뺄 거 다 빼고, 또 뭐 넣을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거 다 빼고 나니까 할 말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올라오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려 뭐 이미 우리가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역시 우리 공화당의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아무리 봐도 참 위대한 정치 주도자다. 이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만진다면 이건 이 나라의 참 통치자로서 멋지게 나라를 꾸려갈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재명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문재인은 앞으로 죽을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마 그 문재인도 선뜻 손을 못 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많겠죠. 그건 어쨌든 국민들은 이 사람 손을 대야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이재명의 길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런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을 한글로 보여주고, 문재인은 문재인 이름대로 지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 것이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후속되어서 안방 생활을 해야 할 늦지만은 사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건 좀 옳은 일을 했다, 잘했다, 요즘 얘기를 하고들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이 땅에서 영구히 퇴출되는 그날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 숨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과 문재인을 즉시 감옥에 보내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이 직무6.25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탄핵이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깨끗하게 처리하면 윤석열 배짱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아마 고심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마 25일 쉽지는 않지만은 몇몇 분들은 법정에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한어 스님이 예측하는 미래의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 처리해도.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는 태평성대를 누린다, 이렇게 이분은 예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을 처리 못한다면 윤석열은 멍청하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문재인 그 산하의 떨거지들이 그들에 의해서 구명코 탄핵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먼저 이재명이 구속되면 정치 상황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뭔지 해도 이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화당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골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수의 대결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통합을 기어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아이만 검색하면 잘. 아이만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여 서로 결집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떠들어 봐도 문제 해결 답안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질이 아니고 이질적인 통합은 사실은 저 자신마저도 심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런 인간관계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바이만이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다른 세상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수의 결집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공화당은 이제 행동으로 결과물을 기어코
만들어내야 합니다. 좀 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습니다만은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도 1세는 세상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정의를 세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건 좀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자.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정의 그리고 미래라는 저자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님은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로마의 보에티우스는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탈라 말하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된 문재인, 이재명 이 사람 자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분들이 다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좀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덕 천만인 본부 이사장님 말씀. 예. 저는 쉽고 듣기 좋은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9일 워크숍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핵심 당원 350명 당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 공화당에 나아갈 길과 마음가짐을 갖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단합하고 종북 좌파들과 갈라치기 전략을 철저히 봉쇄합시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노력과 보수층의 단체 및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종북 좌파와 불순한 세력의 속셈과 가문 이설에 속지 않도록 국민을 깨우쳐야 합니다. 조은진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동분서주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여 힘을 실어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을 기회라고 봅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홍보의 날 하시려고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그날 입당하신 107명의 우리 신입 당원 동지님들, 저희가 이제 11월에 12월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모두 참석하셔서 새로운 당원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관심을 우리 신입 당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날은 저희가 그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벽 6시부터 버스를 타고 내려오신 동지님들의 그런 종지님들의 그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이야말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국민을 진짜 생각하고 가장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지님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시는 일화이긴 한데요. 그 공장의 여공들을 격려 방문하러 갔던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여공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여공의 말에 야간 실업 학교를 개설해서 여공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학생으로서 정말 많은 배움을 할 수 있게 했고, 또한 당시에 야간 그 실업학교가 정규 교과과정이 아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어려운 여공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정식 인가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가 생겼다는 일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일화이고, 저도 생각할수록 항상 박정희 대통령님을 생각할 때 이 일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진짜 국민을 이해하고 빈곤 탈출을 가장 국가의 제1순위로 여겨서 국민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마음, 그 정신을 더욱더 본받는 제가 돼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 길을 가서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 여러분, 서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 공화당이 정말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서민과 국민을 위했던 박정희 대통령님을 항상 음해하고 항상 역사를 왜곡하는 이제 386 세대들, 북한과 내통하면서 입으로만 민주화, 입으로만 국민을 외추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급급했던 이제 586 정치 세력과는 정말 이별을 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15일에 있었던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민주노총 간첩사건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보도자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로 경찰관 분들이 100여 분 이상 다치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거는 그 경찰의 진압이 민주노총에 조직화되고 계획했던 폭력으로 인해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경찰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많구나. 그리고 이런 법치를 무시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과 이별할 시간이 왔을 이때 이제 해체 수준으로 해체되는 수준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그 스탠포드 대학 그 신기호 교수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이 있던 민주화 세대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야당에 대한 불관용과 정치사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시켰다. 명확하게 문재인 집권 시대 이후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퇴행하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재명 조국 구속 현수막을 단 것처럼 계속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북한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일산에 살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있다고 항상 굉장히 자주 그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러시아 파병을 이루고 정말 이제는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4대 독재 체제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자유통일을 외쳤던 우리 공화당이 이제 양심적 자유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이런 북한의 멸망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최고위원 변성근입니다. 11월 9일과 10일 양평에서 핵심 당직자 교육을 덕분에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11월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탄신 10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함께해 주신 시도당 당원 동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직지사 방문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 16일 토요일 제2의 전국 시도당 홍보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홍보관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시도당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봉사에 힘써주신 당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공화당의 비전과 가치를 더 많은 국민께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낙선자에게는 속전속결로, 당선자에게는 더디다 못해 아주 느리게 눈치 보며 처리되는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이재명 피고인에게는 더욱 강력하고 빠른 법적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장께서 약속하셨듯이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재판이 2심 판결에 3개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3개월, 그 규정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삼삼하게 마무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표 조원진 대표님께서 출마하셨던 대구 선관위에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도 낙선자 입장에서의 정당입니다. 우리한테만 편파적인 조사와 기소를 통해서 벌금을 내게 만든 그런 대구 선관위에도 한번 따질 것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사에 당시의 권영진 후보가 대구 서부교회에 엄연한 신자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앞두고 자기가 공천받을 지역의 교회를 옮겨서 불법적인 헌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대구시 선관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기소조차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곱게 씹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언제나 어려운 서민과 함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우리 당부와 전단지, 이런 정책 홍보를, 그리고 시도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후원 방송을 진행합니다.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당원 동지 여러분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송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동력은 사실 보면은 집회, 그리고 서명대, 지금은 이제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집회, 또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 이념,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평 주요 당직자 회의,
또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를 비롯해서 어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에 수고하고 노고를 해주신 전국에 계신 우리 시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전국의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이해식이가 이재명은 신의 사제다, 신의 종이다, 이런 개짖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은 이 공직선거법 이 그 중형의 1심 선고 후에 첫 집회에 나와서 참석해서 이재명은 죽지 않았다,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영혼 없는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살아서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재명은 법률적으로 불리하니까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또 정치를 오염시켰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를 자신의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검사 탄핵, 판사 협박,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민심에 패배하고 중형 선고를 받은 것은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혐의를 뒷받침했던 것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윤정권도 아닌 경기도 7급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성남시 전직 과장 팀장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씨 유족 같은 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권력과 거리가 멀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이재명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방탄은 핀트가 맞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고 매번 우리 공화당은 지난 수년 동안 집회 때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저항은 이것이 진짜 민심이었다, 우리가 옳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당은 우리 공화당의 양심적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러한 대명제를 이제는 실기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재명은 더 이상 국민의 갈등과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개짖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만 정계를 은퇴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이후로 정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투쟁을 해왔는데 굉장히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는데 최근에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QR코드를 활용한 정치활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가 정말 또 이 시대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 변화에 우리가 발맞춰서 이렇게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조짐이고 친절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 무궁화 방송께서도 이 QR코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쇼츠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도 공카에 올렸으니까 우리 당원 동지들이 보시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포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확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신창면 남성리입니다. 그래서 리에 사는데 시골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가 봤더니 7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 명함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이 명함을 딱 주는데 JWORG, 즉 저는 딱 알아봤죠. 이게 제호바 위트니스, 여호와 증인의 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는데 딱 명함을 주는데 제가 딱 알아보고 여호와 증인에서 왔군요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뒷면에 뭐가 있냐? 딱 QR코드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단들도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남성리 시골에도 전도를 하면서 또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 이단 종파들도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도하겠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프린트드 인 재팬, 일본에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하기 때문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당보, 큰 당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 뒤에 QR코드 3개 정도, 뭐 OBS, YTN, 또 우리 공화당에 되는 거 3개 정도 QR코드를 놓고 앞에 명함형으로 우리 공화당을 간단하게 로고와 함께 조원지 당대표 이름 넣어가지고 해서 하는 이 방법으로 홍보관이라든지 전단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온양온천역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홍보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태극기 넥타이하고 우리 공화당 넥타이를 해서 정장을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당보를 받은 한 60대 정도 사람이 당보를 들고 에스카레이터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마주치는 지점에 나한테 보라는 듯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도 있어 하면서 짝짝 찢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7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승질이 들어워졌는데 큰 소리로 싸가지 되게 없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주는 건 니들 맘대로고 받는 것도 내 맘대로고 찢는 것도 내 맘대로야. 그러면서 또 큰 소리 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당보를 받은 다른 어르신이, 다른 한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 당보를 받지나 말지.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지 말지 왜 그렇게 버릇없이 찢느냐 하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계열밖에 없다고 난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오늘 OBS 조원지 대표님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제가 또 굉장히 느낌이 오는 건 뭔고 하니, 이 명태균이 사건이 보수파 지형에 굉장히 지형을 흔들 만한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창월 보궐선거 때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조원지 대표님께서 그 지역에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명태균이하고 이미 관계를 맺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다 거기에 지금 관련이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공화당 조원지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은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지금 여권 대선 후보들의 그 명태균의 관계들이 드러날 때에 정말 이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결국 우리 공화당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재판을 받고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김일성의 그 영원한 우상화 공산당이구나. 저 당은 공산당이구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이미 조원진 대표께서는 저 당은 이제 공산자유주의 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들은 정말 김일성의 우상화 독재 영원할 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가진 당이구나.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지 마라. 나와 당원이 다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총폭탄이구나. 총폭탄 발언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 정치 상황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이 정치에 실종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두 번째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국민이 각성하기 시작하면 네 번째 국민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촛불과 같은 그런 뉴스 보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걸 하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언론이 아무리 거짓 선동해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각성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당의 구조의 변화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역할이 크다는 그런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홍보관에서도 저도 아주 정장을 쫙 하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수권 정당으로의 몸매를 갖출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고 품위를 갖추고 해서 우리 다가올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진영 최고위원입니다. 기온이 극강해서 참 많이 추우셨죠. 네, 멀리서까지 여기 우리 연석회에 참여하시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은 전국에서 우리 공화당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날이었죠. 네, 저는 그 가정에 좀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 부천역에서 경기도당에서는 그 부천역하고 그 용문역인가 그쪽에서 두 군데서 했는데 비가 참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활동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를 보면서 역시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 좀 많이 춥고 그래서 그날도 또 비도 맞고 그러셔서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 홍보 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당원님께서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나이가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시면서 당원 가입하시면서 당원 가입하신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조차 방문했고 그 다음에 돼 있든 안 돼 있든 제가 당원 가입을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당원 가입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또 어떤 젊은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학생이 들어오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또 당원 가입에 대해서도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이제 다 얘기하고 나이를 물어보니까 한 살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요? 아마 그래 됐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꼭 우리 공화당에 당원 가입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럼 저도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정치권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윤석열 정권이 잘한 것이 있다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국방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는 이제 폭망하고 국민들 간의 갈등은 정말 점점 심해가고 국회는 개점 휴업에 거대 양당은 아직도 정쟁만 하고 있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당수인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며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여당인 국힘당은 이러한 범죄 조직에 대해 저지할 생각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모든 당원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당 대표님께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 뿐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권 정당이 되는 그날까지 똘똘 뭉치고 한마음으로 일제단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에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책위의장 김문현입니다. 예, 트럼프가 됐습니다. 다들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이제 트럼프의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정책들이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데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정부 효율부 장관직 그 새로운 부처인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장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형태대로 조금 힘이 약하죠. 위원회 조직을 하는 거하고 장관 부처 조직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파워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다음 정부 한국에서 만약에 보수가 잡는다면 다음에 핵심적인 그 방향들이 거기서 잡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이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이제 그때 9일 10일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20년 30년 정도를 보고 한국 경제가 안 좋다 그랬는데 최근 또 너무 안 좋죠. 그죠? 실제 경기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 지표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지표상으로는 그냥 평균 실력 내는 건데 너무 서민 경제가, 민생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이 부채를 통해서 돈을 푸는 것도 쉽지를 않고, 이때는 가장 적합한 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 심사에서 불효불급하고 조금 포퓰리즘적인 그런 예산들을 취약계층이라든지 민생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 뭐 다리 놓는데, 다리 놓는 게 그게 예전에는 참 그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전체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돼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게 사람한테 취약계층한테 예를 들어 일자리 10개 만드는 게 낫느냐, 그냥 10억을 그런 걸 가지고 1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느냐, 그러면 다리 한 개 만드는 게 낫느냐, 거의 사람 일자리 만드는 게 10배 효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정부가 조금 세심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기 가구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을 그때 보도자를 쓰셨는데 이제 긴급히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 근데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근데 가구 전체가 어렵다. 이제 모아둔 돈도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생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예산들이 제대로 안 잡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이제 위기 상황들이 조금 내년 연초까지 조금 위기 가구들이 몰릴 수 있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들이 빨리 전용을 하면 돼요. 그 지방자치들은. 그렇지만 정부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한동훈 당 대표가 오늘 재정 준칙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공화당이 가장 먼저 재정 준칙,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무분별하고 포퓰리즘적인 그 예산 집행을 보고 재정 준칙을 정하자. 그러니까 준칙하는 게 규칙을 정하자는 거예요. 1년에 3%면 3%, 5%면 5%. 가게에서 예를 들어 할 때도 원래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내년에는 103만 원 쓰자. 가계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정하자 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늦게나마 우리 공화당의 그런 것들에 동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말할 때는 뭐 신문들이 아무도 안 써주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하니까 이제 정책으로서 뭐 승부를 본다 이렇게 좋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도 뭐 우리가 뭐 언론 욕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말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평한 상임 고문님, 또 윤리위원장님, 또 천만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께서 이 소리 조금만 높이 주세요.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11월달 행사들이 좀 아직 남아있고 그 관련해서 우리 각 그 행사 주최되시는 분들이 시도위원장님들이 한 분씩 좀 대표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경남부터 좀 우리 23일 날 행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3일 날이 우리 공화산악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영남권 이 단합대회로 이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부산에서 오륙도 스카이워크라는 곳에서 11시에 모입니다. 부산의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11시에 모여서 거기서 스카이워크 구경을 잠깐 하고 다시 약 5분 거리에 있는 이기대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기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중간에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바로 질러 갈 수 있는 그곳에 중간에 내리고 이기대를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로 가실 분들은 거기서 또 한 버스로 한 3분 4분 그 거리로 가서 거기서부터 트레킹을 합니다. 트레킹을 하고 나면은 약 거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뭐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한 25분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길이 좀 좁고 경치는 정말 끝내줍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직입니다. 옆에 보면은 뭐 강안대교, 해운대를 끼고 이렇게 뭐 정말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바다를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데 그곳이 진짜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뭐 다행히도 좋으면은 뭐 그때는 정말 금상첨화고요. 그때 오실 적에 우리 특별하게 이제 다른 행사 때 할 때와 다르게 도시락을 준비하거든요. 도시락을 준비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뭐 30명 잡았는데 뭐 40명이 오면 10명은 그냥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당원 동지들께서 협조를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시락이 그냥 먹고 뭐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각 지도부의 공지에 따라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그날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멋진 트레킹이 될 수 있도록 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11월 29일입니다. 영양권 행사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충청권에서 금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금요일입니다. 유경수 여사님 탄신 99주년 기념제가 열리는 옥천에서 11시부터 12시에 1시간 정도 기념 행사 및 생가 방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영동군의 바로 옆에 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충청북도 영동군 축풍령 아랫 동네죠. 영동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여 명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충청북도 영동군 책임당원이신 김동재 당원님의 소개로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고기도 구워도 되고요. 열심히 춤추며 노래 불러도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당 단합대회 견학을 잘 갔다 와가지고 그 견학을 시청 삼아서 이번에도 5개 시도당에 똘똘 뭉쳐서 잘 준비해서 재밌게 노는 한마당을 유경수 여사 생일 기념잔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권이나 인천, 강원 뿐만이 아니라 그날 오시는 우리 모든 시도당의 우리 가족들께서도 시간 되시면 모두 오셔서 음식 한 사라씩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유경수 여사님 99주년 되는 생신날이니까 오셨던 당원분들 행사장이 가까우니까 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당에서 23일날 아까 장당콩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 당원 동기님, 날씨가 한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경기도당은 지난달 19일, 이번 달 16일 날씨가 쌀쌀한 중에서도 홍보관 운영에 성공을 거뒀고요. 이번에 파주의 장당콩 축제는 상당히 의미가 높습니다. 지금 파주 애국동지회가 활성화를 상당히 꿈꾸고 있는데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당이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역 애국동지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양평에서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파주에서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파주에다가 경기도당의 활약을 집중하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은 파주 애국동지회와 고양, 김포, 부천, 강명, 서북부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장당콩 축제를 홍보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까운 당원 동기님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좀 멀더라도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싸늘해지기 시작하는데 또 나름대로 겨울은 좀 추워야 되죠. 지금
너무 이상 기온이 많이 돼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도 뭐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지만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2016년 이제 탄핵 정국,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그리고 우리가 창당하고 2007 8월 30일 날 창당해서 이제 8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정치하는 분들, 저도 뭐 국회에서 3선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 사람들 왜 정치를 하지? 왜 정치를,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 저 사람 큰일 났다. 저는, 이게, 정통 야당의 길을 벗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개인 사당화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정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쪽 대통령 후보군이, 정권을 가져오기 약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또, 그 과정 이후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그 또한 정통적인 보수 정치가 아닌 거예요. 야당은, 소위 말하는 정통 야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사당화가 되고, 소위 이 보수 정당이란 여당은 그 무능의 극치, 용기가 없는 그러한 그 안주하는 그러한 정당, 그냥 기득권 정당의 모습 말고는 저는 본 게 없어요. 이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서민이나 약자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가라고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 정치의 혼돈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이념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오른쪽의 이념도 무너지고 왼쪽의 이념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의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치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은 사당화, 권력 예속화, 또 기득권화, 뭐 이런 길을 지금 여야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극한 상황까지 갔구나.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을 떠나서 정치의 정도를 벗어나는 극단 상황이 양쪽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반발의 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지금의 그 언론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권력기관으로부터 나오겠어요. 그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정치의 혐오를 떠나서 양당이 결국은 정치개혁의 단초를 연 거 아니냐. 정치개혁의 단초를 열어준 거다. 저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그런 정치를 배격하는 거잖아요. 우선 뭐 좌파들이야 붉은 거짓의 손으로 하늘을 가지는 이재명이 되겠습니까? 그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국민들을 현혹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좌우 이념으로 갈라서 있는, 또는 좌우의 자기 이익으로 갈라서 있는, 여러분들이 언론이라 하지만은 자기들의 이익, KBS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MBC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편파 방송을 하고 편파 언론을 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불만 겪어보면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국민들을 안주에 두지 않은 자기 이익. 이 껍데기를 벗어야 되잖아요. 이 껍데기를 언론 스스로가 자정이 되겠습니까? 이미 맛을 봤는데,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대로 다 맛을 봤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지지하면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 맛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언론 자성 불가능해. 정치권? 이미 정치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폐악의 정치, 폐륜의 정치를 하고 있다. 폐악, 폐륜의 정치. 그럼 결국 정치권의 자성도 안 되고, 자기 개혁도 안 되고, 언론의 자기 개혁도 안 되고, 결국은 개혁은 민초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민초들이. 그러면 그 민초들이 뭘 바라보고 하겠느냐? 무슨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 표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초들이 도대체 다음 정치를 뭘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뜻을 잇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계속 눈을 돌리는 게, 저 사람들은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들 하다. 정광훈하고도 다르더라. 정광훈은 무슨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걸리고 사람 좀 모은다고 뭐 이상한 소리 했는데, 저 우리 공화당이라는 사람, 조원진이라는 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도 당당하고, 현수막을 걸어도 당당하고, 정책을 보도자료를 보도난 보던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은 기자들이 다 공부하는 거, 공부. 정치부 기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이제 극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극한 대립의 상태가 지나버렸어요. 양당의 대립 상태가 지나버리고 양당이 서로 망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망하는 과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상적이에요? 정청래 저 잘하는 사람이죠. 정청래나 또 요즘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가? 전 아니라 보거든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카톡하고 20년 이상을 형님하고 모시던 사람이 저렇게 108일 만에 대한민국 정치를 다 알아요. 그게 정상적인가? 또 그 사람들을 물개박수 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정치 상태로 좌우의 극단적인 정치, 공멸의 정치 상태로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들이 특히 민초, 서민, 약자, 기득권에 저항을 하고 싶은데 저항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 세력들이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뭘부터 바꿔야 되느냐? 보수부터 바꿔야 돼요. 보수 정치부터 리셋 바꿔야 된다. 보수 정치인부터 바꿔야 돼.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좀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야. 불의의 세력들을 인정을 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단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면 정의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우리가 7, 8년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공화당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엄해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끼리 자생도 된 거, 자성도 되고 우리끼리 거기를 가면서 우리끼리도 싸움도 다툼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 길을 가는 그 길 자체가 우리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보수부터 바꿔야 된다. 저희들은 왼쪽은요. 어쨌든 이재명이 날아가도 왼쪽은 안 죽습니다. 왼쪽을 왼쪽 대통령이 나는데 탄핵을 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날아가면요. 저는 오히려 정권 재창출이 더 어렵다고 보는 사람. 김부겸이 대통령 후보가 돼? 김동연이 대통령 후보가 돼? 이재명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에요. 훨씬.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물론 죄짓은 감옥 보내야지. 근데 물개박수 칠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하고 보수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수를 바꿔야 되는데 보수 정치를 지금 용기 없고 희생도 안 하고 탄핵 때 막 떠다가 탄핵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불의의 세력들, 탄핵 주동 세력들한테 단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죄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고. 그게 가장 큰 저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선 나라지. 나라는 이때 혼이 없는 나라. 그게 혼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롭고 진실된 나라가 혼인데 그것이 무너진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권의 탄핵의 문제가 그런 상황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졌어요. 왜? 뭐 너끼리 해. 지금 우리 당으로 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기회가 왔다 이래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우리 공화당에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 번 더 반추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포용은 되잖아요. 그것이 제가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얘기는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 선거가 될 텐데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그렇게 양심적인 세력들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양심적인 세력들이.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또 청렴하고 그리고 이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러한 세력들이 중심에서는 그러한 보수 정치의 대리셋이 좀 개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겨우 이겨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투표율을 굉장히 그 좌파들보다 투표율을 20% 더 높여야지 겨우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개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이념화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분들의 정신, 애국, 애족, 애민, 애국, 애족, 애민 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그동안에 새로 사기 지도부가 오면서 아무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후원방송이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후원방송을 하는데 아무튼 후원방송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우리 공화당답다라는 게 뭡니까? 적극 참여하고 적극 행사에 참여하고 또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당대표 주제 연석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